두 개를 배울 건데요. 밀도하고 용해도를 배울 겁니다. 혹시 이게 좀 봐줄 수 있니? 그 글씨 잘 나오니? 네. 그래서 오늘은 밀도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용해도를 배울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배워야 되는 밀도입니다. 밀도.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이 뭐냐면 왜 배워야 되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밀도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그건 이런 말이 있어요. 좋아요? 가벼우면 뜨니? 다시 굉장히 중요해요. 가벼운 물질은 물에 뜨나요? 이게 선생님 질문이에요. 가벼운 물질 물에 뜹니까? 떠요? 저 저 문장으로만 모르지 않을 거예요. 표정이 쟤 또 시작했다 이런 표정 짓고 있는데 선생님 묻고 싶은 거는 솜사탕이 있는데 솜사탕을 선생님 엄청 크게 만들었어. 그럼 물에 뜰까 가라앉을까? 떠요? 뜨겠지. 물에 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보다 훨씬 무거운 기름이 있대. 오케이? 그러면 기름은 물에 떠 가라앉아? 떠요. 무거운데? 물보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이 바다가 엄청 무거워 가벼워? 바다에 있는 질량을 다 합치면? 무겁지? 그럼 동전을 떨어뜨렸어. 동전 매우 가볍잖아. 선생님 동전이 안 가벼워. 그럼 선생님이 철을 엄청 얇게 잘라가지고 물에 딱 놔뒀어. 그럼 그 엄청 얇게 자른 철은 가벼워 무거워? 가볍지? 그치? 하지만 물에 가라앉았다?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어요? 철 가라앉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에 뜨는지 물에 가라앉는지에서 선생님 보고 가볍고 무거운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요. 세 말이 됐어요? 다시 물은 고체예요 유체예요? 유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유체에서 누구 물질의 위치는 질량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죠. 왜? 가볍고 무거운 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유체에서 물체의 위치는 누구와 관계가 없다? 질량과 관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책에도 안 나와 있고 이 세상 어디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냥 선생님의 간단한 생각은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뭘 유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저 유체에서 유자가 뭐였지? 흐를 유였지. 그래서 이 유체에서 물체가 흐르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 그냥 흐를 수 있었어? 뭐가 있어야 됐어?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입자 사이 공간. 그렇지. 그래서 유체가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 입자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거든. 다시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입자 사이의 뭐가 필요해?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빈 공간으로 가만히 놔둔 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었죠. 그래서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잘 흐를 수밖에 없었죠. 왜? 액체보다 기체에서 빈 공간이 더 많으니까 적으니까 더 많으니까. 저런 유체를 그러면은 진공에다 놔두면 더 잘 흐르겠어? 잘 안 흐르겠어? 훨씬
잘 흐르겠죠. 왜? 진공 물체가 있어 없어? 없고 빈 공간만 있으니까.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땅에서 물체들이 빈 공간이 없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어떤 물체가 요 위로 올라오면은 이게 개인전이야 단체전이야? 개인전이야 단체전이야? 단체. 단체전이지. 왜? 물체가 물체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유체에서는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지. 이것들이 가만히 놔둔 거에 여러 개 섞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섞여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 통합의 무게가 중요하겠어? 각자의 무게가 중요하겠어? 각자 한 개씩의 무게가 중요하겠지. 세 말이 됐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차지하는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세 말이 됐어요? 다시 선생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요렇게 박스에 넣어놓고요. 세 말이 됐어요? A라는 물질을 넣었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누구를 넣었어요? B라는 물질도 가득 넣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A가 더 무거웠대요. 그러면 하나씩 봤을 때도 누가 더 무겁겠어? 저걸 가득 채웠을 때도 A가 무거웠으니까 하나씩 봤을 때도 누가 더 무겁겠어? A가 더 무겁겠지. 무슨 말이 됐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문장을. 뭐가 똑같을 때? 공간이 뭐 할 때? 똑같을 때. 동일할 때. 여기까지 됐어요? 이때 누구야? 물질의 양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기로 했냐? 요걸 우리는 밀도라고 말하기로 했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밀도에 정의 갈게요.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앞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합시다. 부피는 무슨 뜻입니까? 부피의 정의. 공간. 초등학교 때는 저 부피를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니?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 이렇게 안 배웠어요, 여러분. 너희들 기억 못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여러분이 배웠던 단어가 있는데 들이 기억나십니까? 들이가 뭐였어요? 물체에 뭐를 넣어요? 물을 넣어보죠. 그리고 물이 얼마만큼 찼는지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들이라고 배웠죠. 세 말이 됐어요? 그 들이가 부피였다고요. 세 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뭐가 가득 찼을 때, 물이 가득 찼을 때, 혹은 물체가 가득 찼을 때 얘가 얼마만큼입니까를 나타내는 값이 누구예요? 부피값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량의 정의는요? 뭐예요? 물질의 양이라고요. 분모는 무슨 값이기 때문에? 전체값 혹은 무슨 값이기 때문에? 기준값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분모의 부피값을 뭐 해놓고? 정해놓고 그거를 물질로 채웠을 때 나타내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밀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그걸 해석해 본다면 같은 공간에서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로 우리가 나타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요 교실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공간이? 정해져 있죠.
그럼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있을 때하고 두 명 있을 때하고 이 거실이 채워져 있는 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쌤 말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밀도는 더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밀도를 과학에서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어디에서? 교실에서. 어디에서 배웠어? 사회 시간에 안 배웠어? 인구 밀도 하면서?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왜 인구 밀도라는 말을 쓰는지 알겠어요? 어디를 정해놓은 거예요? 공간을 정해놓고 그 공간의 물질이 얼마만큼 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에 뜨는지를 궁금하면 이 공간에 누구를 가득 채워놓고 물을 가득 채워놓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물의 질량보다 사람이 찼을 때가 더 가벼우면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뜬다고요. 제 말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재밌어요, 이제?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밌다고 해줘. 재밌다고 해줘. 자, 그래서 밀도는 단위가 뭐냐? 그램 퍼 밀리리터 혹은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밀리리터 배웠으니까 밀리리터 배운 김에 정리합시다. 뭐 하자고요? 정리하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ml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1000분의 1리터요? 그거 물어보려고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지? 왜? 그거는 충분히 할 만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못하는 많으면 선생님이 미리를 지우면 1000배가 된다. 오케이? 그런 거 수업할 텐데 지금 선생님 그거 수업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1ml는 누구하고 똑같냐? 1cc하고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1cc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1cc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1ml. 아니 읽지 말고요. 여러 지금 이상해야 돼. 안 이상하지? 선생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안 이상하지? 승목이 이상해야 돼, 안 이상해야 돼? 어디가 이상해? 탄이 똑같은 그 양이 단위가 다르다는 거. 비슷한데? 수학 시간에 부피하면은 밀리리터로 배웠어, cc로 배웠어. 제곱센치. 그렇지. 제곱센치든 세제곱센치든 세제곱 미리든 요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cc를 그냥 1cc 이러고 있으면 뭐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1cc 어떤 느낌이어야 돼? 1cc가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야, 1 세제곱 센티미터 무슨 말이에요? 가로 1cm, 세로 1cm, 그리고 높이도 몇 cm? 1cm요고 거기에 누구를 가득 채워요? 물을 가득 채우면 그게 뭐라고 불러요? 들이가 1cc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뭐예요? 1ml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뭐하고 똑같겠어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하고 같은 단위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단위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말고 그램 퍼 세제곱 미터는 쓰면 돼, 안 돼? 쓰면 돼, 안 돼?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단위를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1ml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가로 세로. 여기 몇 cm? 1cm. 여기 몇 cm? 1cm. 여기 몇 cm? 1cm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저게 1cm가 아니라 1세제곱미터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미터로 바꿔야 돼요? 미터. 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몇 미터? 1미터. 여기 몇 미터? 1미터. 여기 몇 미터? 1미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의 밀도가, 다시 누구의 밀도가? 물의 밀도가 얼마냐?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세제곱미터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kg? 100분의 1.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구는 그대로 쓰고 1g은 그대로 쓰고. 여기까지 됐어요? 세제곱센치를 선생님이 카마나또 풀겠어요? 풀 거예요. 세제곱센치는 누구를? 센티미터를 몇 번 곱한 거니까? 3번 곱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cm가 몇 번 곱해 있다는 소리야? 3번 곱해 있다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를 카마나또 미터가 3번 곱한 걸로 바꾸면 돼요. 미터가 3번 곱한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1cm는 몇 미터입니까? 100분의 1. 그렇죠. 그래서 0.01m 곱하기 0.01m 곱하기 0.01m로 바꿔야 된다고요. 이거 지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1cm를 선생님이 뭘로 바꾼 것 뿐이에요? 미터로 바꾼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공 몇 개 넘겨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공 다 몇 개 늘려야 돼요, 이게. 요게 1분의로 하면 얼마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곱하기 1g.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시. 왜, 어디가 힘들어, 지금? 힘들어요? 다시. 여기 몇 분의 몇이었고? 100분의 1이었고, 100분의 1이었고, 100분의 1이었으니까, 선생님이 분자 분모에 몇씩 곱한 거예요? 100 곱한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얼마?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램 퍼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은 몇 배 차이? 그램과 킬로그램 몇 배 차이? 1000배. 1000배니까 공 몇 개 날려야 돼요? 3개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날리면 돼요? 하나, 둘, 3개 날리고 이것을 K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야, 이거 수학이야. 요거 잘못하면 이거 선생님 탓 아니다. 자, 그래서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는 뭐하고 똑같아요? 1000kg per 세제곱미터하고 똑같습니다. 어때요? 들을만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짜리 박스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가득 집어넣으면 몇 킬로라고요? 1000kg라고요, 여러분. 몇 킬로라고요? 1000kg이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들은 뭐냐? 공식인데, 공식은 곧 누구하고 똑같다?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봐봐. 분모에 누가 있어? 질량이 있지. 질량의 단위가 뭐야? 그램. 부피의 단위가 뭐예요? 밀리리터 혹은 뭐일 수 있어요? 세제곱센티미터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요걸로 쓴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1000, 요게 1000이니까 요렇게 바뀌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갑시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입니다. 다시 물의 밀도가 얼마라고요? 1입니다. 물의 밀도가 얼마라고요? 1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불러야 돼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혹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우리 중1들 내가 좀 더 재밌는 거 해보자. 이리 와. 물이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 혹은 1g per 밀리리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 자. 분모에 누가 있어? 분모에 부피가 어. 있어요. 선생님 보고 A분의 B라는 어떤 분수값이 있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너희들이 하는 생각은 무슨 말이야? A분의 B니까 누구를 곱하면? A를 곱하면 A끼리 어떻게 돼? 약분 되겠지. 말이 됐어? 항상 그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린 단위소곱법이라고 불러. 다시 누가 있으면 밀도가 있으면 밀도를 통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어? 부피도 구할 수 있고 뭐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질량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앞에 잘 봐라. 1g이 몇 밀리리터하고 1ml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20ml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몇 g이겠어? 20g. 20g이라고. 오케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고수라고 하수라고? 하수라고.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잘 보라고. 1g per 밀리리터지. 여기까지 됐어요? 곱하기 몇 밀리리터를 하니까 20ml를 하니까 누구끼리 약분되는 거야? 밀리리터끼리.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만 남는 거야? 20g. g만 남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응용 하나 합시다. 물의 밀도 공식이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식이 몇 개 더 있겠어? 2개 더 있겠지. 왜? 밀도라는 말 안에 뭐도 들어있고 부피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어? 질량도 들어있으니까. 세 말이 됐어요? 자, 그래서 밀도를 통해서 누구도 구할 수 있고 질량도 구할 수 있고 누구도 구할 수 있겠어? 부피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밀도를 통해서 밀도 곱하기 뭐라면 부피를 하면은 누가 약분돼? 분모가 약분되지. 그러니까 누가 남겠어? 분차가 남겠지. 그래서 이 값이 뭐겠어? 질량이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럼 부피를 남기고 싶으면 밀도를 가만히 놔둬야 돼? 역수 때려야 돼? 역수 때려야 되겠지. 그래서 밀도분의 1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질량을 곱하면 누가 나오겠어? 부피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수학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들이 종종 있어. 어떻게? 봐봐. 요 부피를 1로 넘기면 밀도 곱하기 부피가 질량이고, 오케이? 요렇게 바꾸면 밀도분의 질량이 부피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세 말이 됐어요? 과학이나 어떤 값에는 분모값이 있고 분자값이 있는 값이 있으면은 분모값에다 어떤 값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분자값이 나온다고. 세 말이 됐어? 그래서 잠깐만. 이거에 비슷한 응용이 뭐가 있어? 비슷한 응용이 뭐가 있어? 봐봐. 함수 이렇게 있지? 세 말이 됐어? 요렇게 쭉 있다고 하자. 기울기가 뭐야?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방금 선생님한테 배운 거 응용해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뭘 곱하면? x 증가량을 누구에다가 곱하면? y 기울기에 곱하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y 증가량이 나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봐봐. 여기가 -2고 여기가 0일 때 여기까지 돼서 요 값이 얼마였다라고 치면 4였다라고 치면 무슨 말이야? 2분의 4 해가지고 이 값이 뭐일 수도 있는데 2일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x 간격이 얼마면은 두 칸이면 y는 무조건 몇 칸이라는 소리야? 네 칸이라는 소리라고. 다시 x의 변화량을 곱하면 기울기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x의 변화량을 곱하면 기울기가 얼마야? 2잖아. 2분의 4니까 셋말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x가 얼마 변했는지를 곱하면 누가 나오는 거야? y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라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 얼마야 얘들아?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2. 그것을 k분의 요 값은 2가 나와야 된다. 2k 이렇게 넣지 말고 기울기가 얼마니까? 2였으니까 지금 x가 얼마 변했어? x가 k만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k를 곱하면 여기가 그냥 2k가 나온다고. 어느 자리에서든.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수식으로 기울기는 2는 k분의 델타 y 이렇게 해서 계산하지 말고 세 말이 됐어? 기울기의 정의가 뭐니까 요것분의 요거니까 세 말이 됐어? 그러면 요거를 곱해주면 누구 값이 나오는 거야? 요 값이 나온다고 쌤 말은. 이해됐니? 됐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넘기고 요렇게 내려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한테 나중에 혼나요. 밀도값 자체가 요 값이라고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값을 하나를 머릿속에 넣고 저거 약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어찌되었든 요렇게 결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부피라고 하는 밀도라고 하는 말이 결국에는 뭐다? 유체에서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값이 밀도다. 오케이? 다시 정리합시다. 밀도랑 뭐라고요? 첫 번째 어디에서? 유체에서의 위치. 유체에서의 물질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물의 값이 얼마라고요? 물이 1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여기에 누가 있고요? 물이 있고요. 물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으니까 1보다 크면 물보다 가벼우네 무거우네? 무거우네.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물보다 아래에 있어. 그렇지. 요게 무슨 말이야? 물보다 뭐가 크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라는 소리고. 여기에 이렇게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물보다 밀도가 작다. 그렇지.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 선생님, 당신이 뭔데 과학적으로 응용을 합니까? 잘 봐. 어때? 배가 어디에 떠 있어?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요 값이 1보다 크다는 소리야 작다는 소리야?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니까 물에 터 있겠지. 왜 1보다 작을 수 있겠어? 가운데 공간을 철로 다 채워놓은 거야? 아니면 빈 공간으로 만든 거야? 빈 공간. 빈 공간으로 만드니까. 그러면 여기 이 공간을 뭘로 채우면? 철로 채우면. 철로 채우거나 혹은 뭘로 채우면? 물로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 가라앉겠지. 자, 다시. 선생님 정치적인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세월호가 가라앉은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요 밑에가 원래 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왜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어? 그 공간을 여기를 물로 가득 채우면 배가 가만히 놔두겠니? 더 많이 가라앉겠니? 많이 가라. 배가 많이 가라앉겠지.
배가 많이 가라앉아 있으면 뒤뚱뒤뚱을 더 하겠니 덜 하겠니? 그래. 덜 하겠지. 배가 위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떠 있는 거하고 배가 요렇게 떠 있는 거하고 간이 다르니? 달라요. 다르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배가 있어. 그럼 배를 가만히 놔둬야 되겠니? 가라앉혀야 되겠니? 가라앉혀야 배가 어떻게 되겠어? 뒤뚱뒤뚱 하겠어 안 하겠어? 뒤뚱뒤뚱 안 하겠지. 자 그러면은 여 안에서 어디에다가 요 공간에다가 뭐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 됐습니까? 근데 세월호는 무슨 짓을 했느냐? 여기 뭘 채워야 되는 공간에 물을 채워야 되는 공간을 물을 채우지 않고 뭘 채우기로 했다? 물건을 채울 수 있는 창고로 바꿨어요. 다시 물을 채우면 빈 공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꽉 차지. 근데 거기에다가 창고여가지고 철이라든지 물건을 채워 넣으면 그 공간에 아무리 무거운 걸 넣어도 물이 가득 찼을 때보다 가볍겠어 무겁겠어? 가벼워질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간을 개조하는 순간 배가 이렇게 깊게 가라앉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겠지. 요런 상태에서 가만히 놔둔 거야. 급선회를 한 거야. 급선회를 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세월호는 결국 복원력이 만들어진 거야 안 만들어진 거야? 안 만들어진 거야. 세 말이 됐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다. 뭐 그게 어떻게 넘어졌고 선생님이 뭐 그런 거는 정치적인 말은 하나도 안 했어요. 다만 공학적으로 복원력이 부족해가지고 배가 넘어졌는데 그 복원력은 사실 그 안에다 뭘 채워넣어야 되는 공간인데 물을 채워넣어야 되는 공간이어서 누구를 키워서 밀도를 키울 수 있는 거잖아. 다시 밀도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교실에서 밀도 변화시킬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있지. 어떻게 하면 밀도가 변화되겠니? 사람이 먹어요. 그렇지.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밀도가 변화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밀도를 만드는 거야. 세 마리 됐어요? 자 그러면 배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최대한 공간을 크게 만든 다음에 가만히 놔두겠어? 빈 공간을 만들면 되겠어? 빈 공간을 만들면 배가 뜨겠어 안 뜨겠어? 배가 뜬다고. 왜? 배 전체의 밀도에 어디까지? 물을 배에 가득 채웠을 때보다 배가 비워져 있을 때 가벼우면 뜨는 거야 안 뜨는 거야? 뜨는 거니까. 세 마리 됐니?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리 와 이런 거 해놔야지 나중에 구술 면접하고 이런 거 면접 들어갈 때 니들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쌤 보고 물의 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가득 찼다는 소리지. 세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 선생님이 가로 얼마? 가로 3m, 세로 2m, 그리고 높이 4m짜리를 만들었다고. 세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게 얼마짜리니? 부피가? 24 세제곱미터지. 세 마리 되니? 자 그러면 이 공간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얼마야? 4,000kg. 다른 말로 요게 몇 톤이야? 1톤이지. 그러니까 이게 몇 톤이야? 24톤? 요 공간에 물을 가득 채우면 몇 톤이야? 24톤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 공간을 선생님이 철로 만들었어. 철로 어디를 세우고 여기를 채우고 철로 여기를 다 채워가지고 선생님이 박스를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10톤짜리로 만들었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배는 뜨는 거야 안 뜨는 거야? 물이 가득 채웠을 때는 얼마였는데? 24톤. 근데 선생님이 철로 만드는데 지금 몇 톤이야? 10톤. 10톤이지. 셋 말이 됐어? 그러면 얘가 가벼워 무거워? 가벼우니까 물에 뜨겠어 안 뜨겠어? 뜬다. 셋 말이 됐어? 그러니까 꼭 플라스틱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나무로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셋 말이 됐습니까? 졸려? 아니 지금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요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중요하지. 배 부피에 따라 그거를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얼마만큼이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만재 배수량이라고 불러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근데 배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해? 저게 18톤짜리 배다. 저게 20톤짜리 배다. 이렇게 말한다고 안 한다고? 아니요. 한다고. 해요?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배를 뭐로 가득 채웠을 때? 물로 가득 채웠을 때 그 정도입니다.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배수량이 크면 클수록 큰 배다 작은 배다? 큰 배다. 큰 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과학고나 영재가 가가지고 물에 뜨는 어떤 물체를 만들고 싶어해. 그러면은 그 애를 재료를 뭘 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면 뜰지가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이제 정해지지. 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계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을 잘하는 거는 과학을 잘하기 위한 뭐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근데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이런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못해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응용시켜주려고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밀도는 요거 위치를 나타내는 값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어떤 값으로도 많이 쓴다? 밑에 요 값으로도 많이 쓴다. 선생님 이걸 왜 지워버립니까? 이 말이니까.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요거 공식이 저렇구나. 머리 참 맞는다고 선생님한테. 다시 밀도는 얼마만큼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정도구나. 요거까지 머리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그것만 들어가져 있으면 안 돼. 선생님 그러면 뭐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 요것도 이제 머릿속에 넣었어 안 넣었어? 넣었지. 그러면 밀도의 다른 값은 뭐냐? 밀도는 질량을 뭘로 바꿔주고 부피로 바꿔주고 부피도 뭘로 바꿔준다? 질량으로 변화시켜주는 애예요. 제 말이 됐어요? 아니 질량에다가 밀도분의 1을 곱하지만 질량하고 밀도를 알면 부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부피 구할 수 있지. 그리고 부피하고 밀도를 알면 뭐 구할 수 있어 없어? 질량 구할 수 있죠? 있지. 제 말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피를 언제 제일 많이 쓰냐? 부피를 통해서 누구를 구할 때? 질량을 구할 때. 혹은 질량을 통해서 뭘 구할 때? 부피를 구할 때 뭐를 쓴다? 밀도를 씁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여러분 몇 미리짜리? 500ml짜리 생수통 있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 넣으면은 500ml니까 물 몇 g이 들어가겠어? 500g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ml 생수통에 물을 가득 넣으면 몇 g짜리 아령하고 똑같아요? 500g짜리 아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마리 됐어? 물의 밀도가 얼마니까? 1이니까 밀리리터를 바로 뭘로 바꿀 수 있어? g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 마리 됐어요? 그러면 물이 지금 여기에 300g 있대. 그럼 우리는 몇 미리 필요한 거야? 300ml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세 마리 됐어? 그래야 니들이 실생활에서 밀도를 배운 걸 뭐해 먹을 수 있어? 써먹을 수 있어. 더 재밌는 거. 이거를 어디에다가 적용한 거야? 하늘에다 적용한 거야. 재밌어. 풍선을 만들고 이 풍선 안쪽에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그러면 풍선이 이랬는데 가만 놔두겠어. 풍선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 부풀어 오르고 얘들을 때리겠지. 세 마리 됐어? 그러면 원래 있었을 때 공기가 여기에 있는 거하고 요애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공기가 더 들어간 거야? 똑같은 양의 공기가 있었어? 똑같은 양의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서 얘를 키운 거잖아. 세 마리 됐니? 그러니까 주변 공기보다 가볍겠어? 무겁겠어? 가벼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떠요. 그럼 열기구를 끄면 어떻게 되겠어? 저게 부피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사가지고. 작아지겠지. 그러면 원래 밀도하고 같아지겠어? 달라지겠어? 가다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라앉아. 그렇지.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열기구에 사람을 많이 태우려면 누가 중요하겠어? 그치, 이 부피가 중요한 거야. 제 말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 하나 탄 애하고 사람 여러 개 탄 개하고 요 부피가 각해서 다르겠어?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지. 제 말이 됐습니까? 이제 밀도 조금 알겠어요?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말고 그럼 모양이 이상한 애는 부피를 어떻게 측정할 거야? 물에 넣습니다. 어떻게 넣는다고요? 물에 넣어요. 그래서 물이 현재 여기에 100ml 있었어요. 몇 가지 됐어요? 선생님이 이런 거 넣었어요. 그럼 물이 가만히 놔두겠어? 위로 올라가겠어? 위로 올라갔더니 이게 130ml가 됐대. 그럼 얘는 몇 ml짜리예요? 30ml. 그렇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몇 가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체의 밀도는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왜? 기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리고 기체는 차지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차지하느냐? 물로 측정합니다. 기체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밀도가 크겠어, 작겠어?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요, 여기에다가 기체 발생하는 호스를 만들어 놓으면 기체가 가만히 놔두겠니? 위로 올라가겠니?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위에가 기체가 채워지면서 물이 가만히 놔두겠니? 밑으로 내려오겠니? 내려와요. 물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물이 없는 위의 공간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 이게 누가 되겠어?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상치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치환이라고 부른다고? 수상치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방치환, 상방치환, 수상치환이 있는데, 하방, 상방치환은 그냥 기체를 이게 어떠한 공간에다가 가둘 때, 그럼 여러분 뭐 실험관 이런 거에다가 뭐 이런 거 이거 요렇게 생긴 애에 호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체를 담아내면은 하방치환, 요것을 뒤집으면은 상방치환, 요렇게 물에다가 받으면 무슨 치환? 수상치환. 네, 수상치환은 언제든 좋겠어? 저 기체가 물에 안 녹으면 좋아 안 좋아? 좋겠지. 근데 기체가 물에 녹아버리면 수상치환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없겠지. 이해됐습니까? 밀도 지금 배웠는데 마지막에 뭐 열기구 원리도 선생님이 설명해줬고, 실질적으로 배가 왜 뜨는지도 설명을 해줬고, 왜 이해 안 되니?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부피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했죠. 질량은 어떻게 측정해요? 양팔 접시 가지고 측정을 하겠죠. 선생님 보고, 우리가 미지의 물질을 질량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질량을 측정을 할 때 분동 뭔지 알지? 분동. 양팔 접시에 올려는 그 애들을 분동이라고 하잖아. 그럼 분동을 큰 것부터 올려야 돼? 작은 것부터 올려야 돼? 큰 것부터 올려야 돼? 작은 것부터 올려야 돼? 왜? 왜?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들한테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들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실수하지 말기 위해서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승모가? 너가 어떤 걸 측정할 때 있잖아. 측정할 때 선생님 말 들어봐봐. 딱 봐도 한 50kg 근처야. 그지? 그러면은 저거를 1, 2, 3, 4, 5, 6, 7, 8 어때? 무슨 생각이 들어?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생각이 됐어? 우리가 정확한 걸 측정하려면은 가만히 놔둬 얼추 극압 근처에 맞춰? 얼추 극압 근처에 맞추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둔 게 그 다음에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 세 말이 됐어요? 그러면 1kg짜리 분동이 있고 5kg짜리 분동이 있어. 딱 봐도 10kg 근처야. 그러면 1g짜리를 하나 둘 셋 넷 개. 어때? 통할 것 같지? 세 말이 됐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풀지 않고 너희들한테 실험을 시키잖아. 당연히 누구부터 갖다 대겠어? 큰 것부터 갖다 대.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너희들한테 책에 글씨로 나와 있으면
선생님 우리가 이걸 왜 외워요? 아니 니네가 외우는 게 아니라 니네가 원래 하는 걸 글로 적어놓은 것 뿐이라니까. 그게 뭐가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과학에서 항상 어떤 것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겠어? 처음부터 자세하게 측정하겠어? 처음엔 대충 측정하겠어? 대충 측정하고 그 값 근처에서 어떻게 되겠어? 자세하게 맞추겠지? 세 마리 됐어요? 이게 약팔접 시험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어떻게 맞춘 다음에 대충 맞춘 다음에 그 다음 맞추는 거야. 이게 과학의 원리야. 그거 외워가지고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면서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 화가 많이 나겠지? 그래서 너희들 전압기, 전류기 쓸 때도 어떻게 했어? 큰 볼트에서부터 작은 볼트로 내려갔던 게 무슨 말이야? 대충 확인해서 정확히 찾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과학에서 측정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대충. 다른 말로 어림잡아서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작은 단위부터 쓴다, 큰 단위부터 쓴다, 큰 단위부터 쓴다. 이해됐습니까? 오늘 노트 정리 다 끝나면 밀도가 끝나겠네요. 혹시 밀도에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노트 정리 합시다.